밤이 깊어갈수록 스마트폰의 푸른 불빛은 더욱 시리게 빛납니다. 주식 차트를 오르내리는 빨간 막대, 혹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기대를 걸며 이번 한 방이면 이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이들이라면 그 달콤한 신기루는 유일한 구원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왜 그 방식이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하고도 견고한 구조적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 사회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평균 구덩음 오버 34만 원,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 삶의 무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소득의 기울기입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3.4%에 그쳤습니다. 내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왜 내 지갑은 갈수록 얇아지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는지 이제 숫자로 명확히 증명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많은 분이 내가 아껴 쓰지 않아서 남들처럼 욜로를 즐기다가라며 자책부터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문제의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평범한 청년이 1천만 원의 빚조차 갚기 버거워진 이유는 단순히 개인의 과소비나 재테크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시스템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비참한 덫에 가두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냉정하고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절망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벽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빚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가장 먼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그때 그 투자를 하지 않았다면이라며 과거의 자신을 질책하죠.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숨 막히는 압박은 온전히 당신만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그물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물은 멈춰버린 저성장 시대의 서막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연 10% 이상의 고성장 가도를 달리며 노력하는 만큼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사다리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소득의 성장이 물가와 자산 가격의 폭주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자산 격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순자산 진위계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진위계수가 높다는 것은 부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세간의 한탄이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는 사실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날카로운 세 번째 그물은 벼랑 끝에 몰린 고용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빚이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놀랍게도 성공을 꿈꾸던 사업가도 안정적인 정규직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고리에 있는 임시일 용직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부채는 무려 7.2%나 폭증했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이 소득의 불안정으로, 그리고 다시 감당할 수 없는 빚의 굴레로 이어지는 이 잔인한 연쇄 고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당신의 고통은 이 세 가지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만들어낸 결과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채의 무게에 짓눌려 주식시장의 한탕이라는 신기루만 쫓고 계셨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정교한 빚의 덫에 가두는 것인지, 그 내밀한 설계도를 더욱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거대한 빚의 덫으로 밀어넣는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개의 층을 깊숙이 파헤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심리, 두 번째는 사회문화적 압박,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세 번째는 이 시스템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먼저 개인의 차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카드사 앱에 접속하면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바가 마치 클릭 한 번으로 받는 선물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유혹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법정 최고 금리에 육박하는 연 15%에서 20%에 달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할까요? 단순히 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교육의 부자애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실에서 복잡한 미적분은 배우지만 복리가 어떻게 내 삶을 파괴하는 독이 되는지는 그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층은 비교의 지옥이라 불리는 사회문화적 압박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여는 순간 타인의 해외여행과 명품, 특급 호텔에서의 호캉스가 눈을 찌릅니다. 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강렬한 불안, 즉 포모, 증후군에 시달립니다. 2003북 세대 상당수가 소비의 기준을 SNS 인증샷에 두면서 자신의 소득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과시적 소비를 나를 위한 선물로 포장합니다. 이 작은 사치들이 쌓여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부채의 눈덩이가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세 번째 층, 바로 가용소득의 증발이라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가계소득은 3.4%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세금이나 이자 비용처럼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비소비 지출은 무려 5.7%나 폭증했습니다. 특히 세금은 9.7%, 이자 비용은 4.4%나 늘어나며 우리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개인의 무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시스템의 착취라는 정교한 그물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그물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 강하게 우리를 옥죄어 옵니다. 이 절망적인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전장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야 합니다. 부채 탈출의 제1단계는 바로 부채 지도 그리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 목록을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작업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이 적군의 위치와 화력을 정확히 파악하듯 엑셀 시트를 켜고 여러분의 모든 빚을 하나의 평면 위에 펼쳐 놓아야 합니다. 대출 기관, 남은 원금, 금리, 그리고 매달 빠져나가는 원리금까지 단 1원도 빠짐없이 기입하십시오. 이 과정은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이기에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막연한 공포를 통제 가능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어둡고 무서운 방에 불을 켜는 순간 내가 상상했던 괴물은 사라지고 그저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이 보일 뿐입니다. 지도가 완성되었다면 제2단계인 상환 우선순위 결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작정 금액이 가장 큰 대출부터 갚으려고 덤비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가장 큰 산을 먼저 넘고 싶겠지만 재무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금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채 지도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빚이 바로 최우선 공격 대상입니다. 연 18%짜리 카드로는 시간이 갈수록 암세포처럼 불어나 당신의 경제적 생명을 갉아먹는 맹독성 부채입니다. 반면 연 2%대의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만성질환과 같죠. 특히 금리가 높으면서 금액이 작은 대출을 먼저 해결했을 때 얻는 성취감은 다음 빚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심리적 연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타격 전략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연체 방지를 넘어선 전략적 신용 빌드업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용 등급을 그저 깎이지 않게 관리하는 수동적인 방어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입니다. 신용 점수는 훗날 우리가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성적표입니다. 신용평가사가 당신을 바라보는 핵심 지표 중 하나는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입니다.
한도가 1,000만 원인데 매달 900만 원을 꽉 채워 쓴다면 은행은 당신의 현금 흐름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진율을 30% 이하로만 유지해도 신용 점수는 눈에 띄게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래된 카드를 함부로 해지하지 마십시오. 긴 거래 이력은 당신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았다는 신뢰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많은 이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빚 상환과 투자 사이의 갈림길입니다. 무조건 빚부터 다 갚으라는 과거의 교과서적인 조언은 이제 수정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회비용의 냉정한 저울질입니다. 만약 당신의 대출이 연 2.5%의 저금리 정부 지원 대출인데 S&P 500 같은 우량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7%를 웃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빚을 갚는 대신 투자를 선택해 그 차익만큼 자산을 불리는 것이 영리한 전략입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대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저금리 부채의 실질적인 무게는 매년 가벼워지는 공짜 할인 혜택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 15% 이상의 고금리 채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상에 그 정도의 확정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 제로의 가장 완벽한 투자가 됩니다. 다만 숫자가 알려주는 정답보다 더 귀한 것은 당신의 심리적 평온입니다. 만약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상이 흔들리고 본업에 집중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수학적 이득을 포기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갚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드는 밤보다 높은 수익률은 세상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정교한 빚에 덫에 가두는 것인지 그 내밀한 설계도를 더욱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앞서 준비해온 모든 전략이 빛을 발할 마지막 단계, 바로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 혹은 채무통합은 여기저기 흩어져 숨통을 조여오는 고금리 대출들을 하나의 낮은 금리로 묶어버리는 기술입니다. 이는 마치 사방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알람 시계들을 모두 끄고 하나의 조용한 알람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토스, 핀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플랫폼이 대환대출 시장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거처럼 주눅든 채 은행 창구를 전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수십 개의 금융사 조건을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시대니까요. 수치로 따져보면 그 효과는 더욱 극명합니다. 만약 15%의 고금리 빚 3천만 원을 8%대의 1금융권 대출로 통합하는 데 성공한다면 한 달 이자는 37만 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달 17만 5천 원, 1년이면 210만 원이라는 거액이 여러분의 손에 남게 됩니다. 이 돈은 단순히 절약된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더 빨리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실탄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을 비웃기도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벼랑 끝에 몰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나락의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드라마 속 험악한 사채업자의 방문은 단순한 연출이 아닙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만 6만 3천여 건, 매일 170명 이상이 일상을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인 압류 또한 잔인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월급의 절반이 강제로 빠져나가고 통장은 얼어붙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 185만 원의 최저 생계비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으로 무너진 삶과 관계를 지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형 선고와도 같은 고립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다음 대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절망의 끝에 서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국가가 마련한 최후의 안전망입니다. 이 구제 제도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로운 구원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는 냉혹한 얼굴입니다. 먼저 만날 수 있는 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입니다. 연체 기간이 31일에서 90일 사이인 초기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연체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이자율을 낮춰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줍니다. 이는 완전한 빚 탕감은 아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관대한 배려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벼랑 끝을 넘어섰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칼날을 마주해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은 있으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법원은 당신에게 3년에서 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명령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빚을 갚는 데 쏟아부어야 하죠. 이 과정의 끝에는 놀라운 보상이 기다립니다. 원금의 최대 80%에서 90%까지 합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의 빚이 3천만 원의 성실한 상환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최장 5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신용카드 발급도 신규 대출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모든 금융 거래가 마비되는 일종의 금융적 유배를 견뎌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간신히 누를 수 있는 처절한 리부트 버튼입니다. 자신의 인생 중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고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두 번째 기회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끔찍한 나락의 입구조차 가지 않기 위해 우리 삶에 어떤 방파제를 쌓아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락의 끝을 보았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 벼랑 근처에도 가지 않을 가장 견고한 방파제를 쌓아야 할 시간입니다. 빚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며 동시에 파괴적일 만큼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재무적 생존 본능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번째 벽은 바로 금융 소화기라 불리는 예비비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빚은 갑작스러운 자동차 수리비나 병원비 같은 예상치 못한 작은 불시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당장 꺼낼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연 18%짜리 카드론이라는 위험천만한 인화성 물질에 손을 대고 맙니다. 재무 전문가들이 만장일치로 권고하는 이 예비비의 규모는 최소 한 달 필수 생활비의 3배에서 6배입니다. 매달 200만 원을 소비한다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점 20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별도의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의 보험금처럼 보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벽은 당신의 나약한 의지력을 시스템으로 봉쇄하는 소비 통제 3단 방어입니다. 1단계는 현금 봉투 시스템입니다. 카드를 긁을 때 마비되었던 지출의 고통을 봉투에서 현금이 사라지는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통해 뇌에 다시 심어주는 원시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처방입니다. 만약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2단계, 해지가 극도로 번거롭거나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큰 적금 상품으로 돈을 강제 격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최후의 3단계인 경제권 이항을 결행하십시오. 배우자나 부모님께 모든 수입을 넘기고 정해진 용돈만 타서 쓰는 이 과정은 마치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환자가 산소 호흡기를 다는 중환자실 입원과 같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이 다시는 빚더미에 앉지 않는 생존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을 뒤덮은 빚이라는 거대한 덫의 정체부터 그 촘촘한 그물에서 탈출하는 5단계 전략, 그리고 최후의 보루와 예방 습관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차가운 통계 숫자와 냉혹한 법적 절차들을 마주하며 때로는 숨이 막히기도,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당신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오는 숭고한 투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온몸으로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빚을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곧 돈의 생리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 경험은 훗날 당신이 영정을 넘어
플러스 비스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즉 자산을 모으고 부를 일구는 단계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한 경제적 자아를 만드는 담금질의 시간입니다. 더 이상 빚의 노예로 끌려다니며 소중한 오늘을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책상 앞에 앉아 당신을 옥죄는 모든 빚을 종이 위에 적어보고 예비비를 위한 단돈 10만 원의 자동 이체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향에 맞는 통제 시스템을 선택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돈의 노예에서 주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방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밤이 더 이상 불안이 아닌 내일의 희망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